네, 우선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봉사단 육성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추진 배경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봉사단 육성 비교과 프로그램의 추진 배경은 현대사회에서 기존의 3R, 읽고 쓰고 세마기에서 벗어나서 디지털 세상에서 여러 학문을 학습하는 데 기반이 되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학생분들의 디지털 역량 함양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했고 사업운영팀에서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모집 대상은 명지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모집을 하고 있어서 2022학년도 2학기 휴학 예정이 있는 학생들은 일단 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주제랑 일치는 다음과 같고요. 해당 내용은 저희 명지대학교 홈페이지 또는 그 명지대학교 학생지원사업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프로그램 안내 사항이 다 나와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코스 A와 코스 B 총 두 과정이 있는데요. 코스 A는 매주 화요일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씩 총 12시간으로 진행을 하고요. 코스 B도 마찬가지로 매주 목요일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씩 총 12시간을 진행합니다. 주제하고 내용은 아래 이제 표에 나와 있는 거를 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이제 강의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협회 전문 강사분께서 강의를 해주실 거고 각 회차별로 수업을 들으시면 매주 과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운영 일정을 설명해 드리자면 운영 일정은 6월에서 8월 현재는 참여자를 모집 선발하고 선발된 참여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세부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9월부터 매주 화요일, 목요일 6주간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운영됨과 동시에 배움 품앗이를 진행을 할 거고 10월 마지막 주에서 11월 첫 주쯤에 저희가 최종 결과 보고서를 제출 안내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때 최종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최종 결과 보고서는 그 어려운 거는 아니고 매주 이제 수업을 들으면 강사분께서 과제물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걸 제출하는 거를 그대로 모아두고 계셨다가 최종 결과 보고서 제출 기간에 그걸 저희 운영팀으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봉사단 운영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아직 예정 중에 있고 뭐 지역사회 소외계층 청소년 대상으로 간단하게 교육봉사를 나갈 거예요. 그리고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도 있음을 한번 안내드립니다. 그리고 참여자 모집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여자는 각 과정당 20명을 모집하고 있고 신청자를 먼저 접수해서 운영팀 내부 심사를 거쳐서 선발을 합니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미달 선발될 수도 있고 코스 A와 코스 B는 동시에 신청이 불가합니다. 참여자 요건으로는 교육 품앗이 수행을 하기 위해서 팀 구성이 필수이며 팀장 1명하고 팀원 3명, 총 4명으로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학부 재학생 대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2022학년도 2학기 등록 예정자로 교육기간 동안 중도하차 없이 팀장하고 팀원 이제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재학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강의는 줌으로 비대면 수업을 하는데요. 그래서 교육기간 동안 웹카메라나 마이크 기능이 가능한 PC 혹은 노트북이 필요합니다. 혹시 개인 노트북이 없으신 경우에는 사업운영팀에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봉사단 활동사항은 팀장과 팀원이 나누어져 있고 팀장은 첫 번째로 교육과정 총 6주차 강의를 듣고 각 주차별 과제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강의를 들은 직후 그 주의 팀원들 대상으로 교육 품앗이를 수행합니다. 세 번째는 모든 교육과정과 교육 품앗이를 종료한 후 소외계층 청소년 대상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봉사단을 활동합니다. 그리고 팀원은 첫 번째로 이제 교육 품앗이를 수행하고 두 번째로 개인별 창작 결과물을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 결과물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저희가 최종 결과물 제출해 주세요 하는 기간에 이제 모아둔 창작 결과물을 가지고 계셨다가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다 참여를 하시면 참여자 지원 혜택이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팀별 교육 활동비 10만 원을 지원을 해드리고 이거 지원과 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나중에 추후로 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팀장 역할을 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5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교육과정을 이수를 하면 디지털 리터러시 협회장 명의의 과정별 자격증이 발급이 됩니다. 이 과정별이라는 거는 저희가 코스 A랑 코스 B 2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수한 코스의 과정 명칭이 들어있는 자격증이 발급이 됩니다. 그리고 디지털 리터러시 협회 주관 디지털 리터러시 일반 자격 검정 시험 응시 쿠폰이 발급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험 보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시험을 응시를 하시고 총 900점인데 그 중에 720점 이상 취득할 시 디지털 리터러시 일반 2급 자격증이 취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대학혁신지원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봉사단 위촉장이 발급됩니다. 이 교육봉사단은 저희가 11월이나 12월쯤 예정을 하고 있고요. 그 봉사단을 하게 되면 위촉장이 발급이 됩니다. 그리고 교육훈련 장학금 50만 원이 지급이 되고 비교과 마일리지 핵심 역량, 배려 역량에 50점이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팀원 역할을 하는 학생들에게는 3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팀장, 팀원의 교육 품앗이 학습 활동을 완료를 하면 교육훈련 장학금 10만 원을 드리고 비교과 마일리지 핵심 역량, 배려 역량으로 마일리지 40점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게 단기성 프로그램이 아니고 이번 학기부터 시작을 해서 다음 학기에도 할 거고 앞으로 쭉 할 예정이어서 다음 학기에는 팀장으로 지원을 하고 싶다 하면은 지원서 신청서를 쓰실 때 전 학기 때 팀원으로 했습니다라는 거를 명시를 해주시면 저희가 우선 선발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신청서 작성법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서 제출 서류는 총 3부이고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봉사단 육성 프로그램 신청서 1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봉사단 팀명단 1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봉사단 운영계획서 1부 총 3부입니다. 일단 신청서 작성법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홈페이지에서 교육 프로그램 내용을 한번 쭉 보시고 여기에서 본인이 듣고 싶은 과정을 먼저 생각을 해주세요. 다음에 신청서에 들어가셔서 이걸 듣고 싶다 하면 한 가지만 선택을 해주세요. 2가지 다 신청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인적사항을 입력해 주시고 지원 동기를 입력해 주세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유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력사항이나 활동사항을 적어주셔야 되는데 품앗이를 하기 때문에 뭐 품앗이를 했던 경험이라던가 아니면 뭐 리더로서 내가 뭘 할 수 있다라는 경력사항이 있다면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날짜랑 지원자 서명해서 이거는 한글 파일로 보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팀 명단은 저희가 품앗이를 하기 위해서는 팀이 꼭 만들어져야 하며 팀은 팀장 1명이랑 팀원 3명, 총 4명으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팀장은 신청자 본인이고 팀원 3명은 신청자 본인이 저학년 대상 3명을 이제 학생을 구해서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팀 명단에 이제 개인 인적 사항을 이렇게 다 적어주시고요. 지급 계좌는 이제 본인 명의의 계좌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팀 명단의 첨부 서류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가 있는데 이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는 팀장뿐만 아니라 팀원들도 다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총 4부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작성을 해서 PDF본으로 떠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는 4부, 팀 명단은 1부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해서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영계획서가 있는데 이 운영계획서는 어떤 거냐면 일단 선택하신 과정명을 적어주시고 팀원과 팀명을 적어주시고 이게 6주차 수업이잖아요. 6주차 수업 이거 내용을 좀 읽어보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 아직 들어보진 않았지만 이걸 보면 이렇게 좀 학생들한테
같은 학생이지만 가르쳐줄 수 있겠다 하는 간단한 계획서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팀장 서명하시고 팀원 서명해서 지원자는 팀장이고요. 그래서 서명을 하신 다음에 이것도 PDF 번호를 해서 주시면 됩니다. 성서 작성법은 여기서 설명이 끝났고요. 혹시 프로그램에 대해서 문의하실 게 있으실까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까요? 저 궁금한 거 하나 있습니다. 네, 아까 그 명지 마일리지인가? 제가 이런 걸 처음 해봐서 명지 마일리지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서 혹시 어떤 건지 좀 설명을 조금 듣고 싶어서요. 일단 명지 마일리지는 저희 학교에서 마일리지 점수를 모아가지고 장학금을 지급받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켜놓긴 했는데, 명지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학자금 공지에 명지 마일리지 장학제도 안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마일리지 점수를 드리고 이 점수가 그 학생들이 점수를 모아가지고 장학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또 있을까요? 네. 이 장학금은 성적 장학금이랑 상관없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인가요? 네, 이거는 성적 장학금과는 상관없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장학금입니다. 저 궁금한 거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아까 팀원 자격 요건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네. 그 팀장의 자격 요건을 좀 놓쳐갖고 다시 한번 보고 있는데 다시 볼 수 팀장, 있을까요? 네. 팀장의 자격 요건은 다른 건 없고요. 그냥 일단은 2학기 등록 예정자이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 중도 하차 없이 교육기간 동안 꾸준히 할 수 있는 재학생이면 됩니다. 그러면은 혹시 한 팀에서 팀장을 맡고 있는 학생이 다른 팀에서 그 두 개의 프로그램이 한 번에 신청이 안 되는 거면 다른 팀에서 팀원으로 참여해서 두 가지 팀으로 뭐 한 번에 참여하는 게 혹시 가능한가요? 일단은 이게 장학금으로 나가는 건데 장학금 명칭이 같기 때문에 저희가 A랑 B 둘 다 동시 신청이 불가하다고 했던 이유가 장학금 명칭이 똑같아서 두 개 동시에 장학금이 못 나가요. 그래서 A 하는 학생들 중에 팀원인데 B에서 팀장으로 가고 싶다. 이거는 동일한 학기에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만약에 팀장님이 팀원을 하실 거다 하시면은 이번에는 팀장으로 하시고 다음 학기 때 팀원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팅이 하나 왔는데요. 팀원이 꼭 저학년이어야 하나요? 팀원이 꼭 저학년이어야 하는 거는 아닙니다. 필수는 아니고 근데 저희는 권장하는 거죠. 왜냐면 이게 품앗이가 학생 대 학생으로서 가르쳐주는 입장인데 같은 선배를 가르쳐주는 입장보다는 후배를 가르쳐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기획했을 때도 저학년 대상으로 기획을 했던 거였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학년 대상으로 이제 구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 있나요?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랑 운영계획서는 PDF고 명단은 한글 파일로 제출하면 되나요? 지금 안내사항, 그 팀 명단의 안내사항 1번에 제출 서류에 대한 설명이 다 적혀 있고요. 일단 신청서는 한글 파일로 주시면 되시고 2번이랑 3번은 서명하시고 PDF로 주시면 됩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A 코스는 이론, B 코스는 실습인데 봉사활동 시 꼭 코스처럼 이론 실습 나눠서 진행해야 하나요? 네, 일단은 A 코스는 이론이고 B 코스는 실습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프로그램을 나누다 보니 명칭을 나누다 보니 그렇게 보이기는 하되 A 코스도 자세히 보시면 실습이긴 해요. 그래서 A 코스로도 실습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채팅창에 하셔도 되시고요. 마이크 켜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없으신가요? 15분 만에 끝났습니다. 혹시 신청서 작성법 설명이 조금 어렵진 않았을까요? 그 채팅에 답변 좀 해주세요. 다 이해하셨나요? 그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제가 잠시만요. 이거 안 돼. 신청일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2주간 신청일이고요. 접수처는 아래 그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다른 문의사항 있으시면 여기 2번으로 잠시만요. 운영계획서 내용에는 프로그램 내용을 꼭 포함하지 않은 내용으로 봉사활동 구성해도 되는 거죠? 지금 이거 운영계획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 운영계획서에서 프로그램 내용을 꼭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는 질문이실까요? 네. 프로그램 6주 구성이 봉사 이 계획은 그 운영계획서 계획은 그 봉사 계획이 아니고 품앗이 계획이에요. 그래서 봉사는 추후에 저희가 다시 안내를 드릴 거고 봉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가 프로그램을 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짜는 프로그램을 뭐 직접 강사로 한다던가 아니면 보조로 이렇게 한 명씩 맡아서 진행을 한다던가 그렇게 진행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로 운영계획서는 봉사 계획이 아니고 품앗이 계획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팀원의 창작 결과물은 최종 결과 보고서에서 한 번만 제출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10월 말이나 11월 초쯤에 창작 결과물 이제 제출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팀장님 분도 그렇고 팀원분들도 그렇고 창작 결과물을 한꺼번에 모아서 그때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신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많이 신청해 주세요. 안녕.